이 시각 가장 뜨거운 뉴스 5가지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팔달산 토막 시신 발견, 장애 아들을 둔 엄마 자살, 승무원 복장 술집, 박현정 서울시장 대표, 유진용 진실게임이 가장 뜨거운 뉴스에 올랐는데요. 이 중 짚어볼 내용은 첫 번째, 팔달산 토막 시신 발견입니다. 날씨도 추운데 우리를 더욱 오싹하게 만드는 사건인데요. 수원 팔달산 등산로에서 시신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등산객이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 인체로 추정되는 시신 일부를 발견해 신고했는데요. 발견된 시신은 머리와 팔, 다리가 없는 신체 일부로 내부에 뼈는 있었지만 심장이나 간 등 장기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육안으로 볼 때 인체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경찰이 간이키트로 예비 검사를 한 결과 시신에 묻은 혈흔이 사람이 맞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참 무섭네요. 아무렇지도 않게 등산로에 버려두다니 정말 끔찍합니다. 오원춘 사건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는데 이런 2천여 개가 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네, 짚어드릴 두 번째 소식. 역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장애 아들을 둔 엄마 자살인데요. 시각장애 아들을 둔 엄마가 자살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공문서 한 장이 부른 비극이었습니다. 내년부터 아들이 다닐 초등학교를 미리 알아보기 위해 학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도 받아왔죠. 그런데 교육지원청 장학사로부터 전화를 받게 됩니다. 학교 방문 경위를 물으며 교실을 함부로 들어가 수업을 보고 교과서를 가지고 나온 듯 따졌다고 합니다. 물론 사전에 공문도 보냈고 어린이집 특수교사와 동행했는데 말이죠. 이에 무척이나 억울하고 울분을 참지 못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간접살인자다,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건가? 지금까지의 스트레스가 한 번에 터진 것 같네요. 안타깝고 또 안타깝습니다. 이런 누리꾼들의 반응입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건지 정말 속상하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태욱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쾌도남마 하정대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이슈들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쾌도남마. 이진곤 경희대 교수, 신동준 21세기 정경연구소장, 강미은 숙명여대 교수, 이두하 변호사 모시고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 4가지를 선별해 쾌도남마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쾌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진짜 마녀인가 마녀 사냥인가. 자, 박현정 서울시장 대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먼저 관련 영상을 보시고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말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서울시장 박현정 대표.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명훈 예술감독을 공격하고 나섰는데요. 폭언, 성희롱 논란, 박현정을 둘러싼 진실공방, 서울시장 박현정 방만, 나태조직 문화에 놀랐다. 박현정 서울시장 대표는 서울시장 정명훈 감독 사조직처럼 운영했다. 그리고 연봉 3천만 원, 6, 7년 차 지는 직원이 엑셀도 못한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있었는지 한번. 자, 강명 교수님. 네. 오늘 지금 제가 간단한 핵심적인 내용만 했었는데요. 오늘 오전에 박현정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동안 자기가 했던 막말 그리고 성추행 논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박을 했죠. 네. 화요일 날 이 사건이 처음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 며칠 동안 박현정 대표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몹쓸 여자 뭐 이런 식의 보도를 많이 당했는데 제가 첫날 이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납니다. 모든 기사에 박현정 대표의 반론이 하나도 없다. 기사의 기초인 반론이 왜 없는가 저는 좀 의문이다 이런 말 드렸는데 며칠 지나서 박현정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양상은 박현정 대 정명훈으로 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보면 서울시장에서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고 비효율적으로 거의 나태한 동호회 수준으로 경영이 되고 있어서 이제 본인은 개혁을 하려다가 뭐 이렇게 되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막말과 성추행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대로 조사를 받아야 될 것이고 방만한 경영이 이때까지 잘못되어 왔다면 그것은 따로 조사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마치 그 정윤회 문건 사건에서 문건 유출과 문건의 내용을 투트랙으로 조사를 하는 것처럼 이번 사건도 투트랙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막말과 성추행 그리고 방만한 서울시향에 대해서. 근데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주변에 음악 평론가나 음악 관련하시는 분들 좀 여러분을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막말이나 하대라는 부분이 좀 오래전부터 얘기가 떠돌고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막말을 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보면 그 예술계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술계의 특징 때문에 어떤 다른 단체들에서도 지금 그런 막말이나 하대의 부분이 앞으로 좀 터져 나올 곳이 몇 군데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예. 자, 그러면 박현정 대표의 막말은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도 뭐 가겠다고 그러면은 딴 새끼나 딴 불러다가 가서 미친 듯이 뭐 어떤 짓거리를 하건 그거에 그냥 쳐받고 돈 갖다 바칠 이나 놈이나 골라. 나는 못해. 너가 가도 되는 일이냐고 얘기해봐. 이 새끼 설쳐대는 바람에 내가 우리 당원들 위해서 연파티지. 내가 어찌 지 새끼들 위해서 연파티냐 이거야. 그 새끼가 앉아있는 그거를 스스로 일어나지 않는 그 전우와 같은 새끼들도 전우가 아니면 누드야. 너 뭐라고 생각해? 너 얘네 줄 알아? 물어봐. 너는 머리가 없는 거냐 루즈한 거냐? 물어봐봐. 예. 아이, 쌍스럽네. 그거 기본, 아니, 뭐, 시향이고 뭐, 이걸 떠나서요. 네. 인간적으로, 어느 조직이든요, 특히 이제 상사, 하사 아닙니까? 상사의 경우는 하사에게 되도록이면 존중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예. 하사에게. 그러니까 하급자에게. 예. 저런 식으로 저거는 안하무인이고 방향무인이야. 저런 사람이 난 두 가지 점의 의문인데, 하나는 정말 음악에 아주 비전문가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누구 백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박원순 시장이 밀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어? 정명훈, 어렵게 모셨다고 어렵게 그랬죠. 모셨다. 예. 하여간 나름대로 뭐 장점도 있었겠죠. 뭐 하버드대 출신이면서요. 근데 그 뭐 경영을, 이제 그거는 본인은 들고 들어가는데 경영을 쇄신해서 하겠다는 차원은 좋지만 접근 방법에 문제가 있어요. 나는요, 남자들도 저런 요구를 안 합니다. 절대.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두하 변호사. 네. 지금 박현정 대표가 두 가지를 들고 나와서 하나는 정명훈 감독 여기에서 오히려 이 논란을 부추겼다. 그리고 서울시향이 정명훈 감독의 사조직처럼 운영됐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고소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직원들. 지금 현재 고소는 아직 안 됐죠? 예, 고소는 뭐 했으면 본인이 밝혔을 텐데 아직 고소를 하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고소는 안 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정명훈 예술감독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뭐 주장이 일방적인 주장이 있을 뿐이니까 이 부분은 살펴봐야 할 것 같고 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사실 그 막말 논란, 그 막말한 부분과 그다음에 그 시향 내부의 어떤 갈등, 뭐 계파가 있고 갈등이 있는지 이 부분은 따로 살펴야 될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내부에서 그 갈등이 있고 뭐 정명훈 감독에 대해서 일정 부분 사실인지 아닌지 지금 밝혀봐야겠지만 그런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박 대표라는 저분이 다른 하급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저런 말을 하는 거는 공개된 장소에서 했다면 맞진 않다. 형법상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본인이 명예훼손으로 형법상으로도 형사처벌 왜냐하면 가능성이 있다. 뭐 본인이 혼자 방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혼잣말을 하셨다면 모르겠지만요. 상대가 있고 뭐 열린 공간에서 다른 사람이 들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저런 표현을 계속했다면 지속적으로 했다면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모욕죄로 있습니다. 처벌될 가능성이 근데 있다. 오히려 예.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거는 지금 다른 오히려 적반하장입니까?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시향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적반하장으로 놀랐을 것 같고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이 뭐 그 사람들이 고소가 돼서 처벌을 받을지 시향 직원들이 그 부분을 살펴봐야 할 것 같고 저분의 일방적인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 리더십에 이진건 교수님, 혹시 정명훈 감독의 반응이 나왔습니까? 박현정 대표가 사조직처럼 정 감독이 다 했다 이런 거에 대한 이 직원들이 정 감독한테 네. 자꾸 호소를 하니까 정 감독이 아마 몇 번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만나자고 했는데 오히려 박현정
대표가 회피했다 뭐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정명훈 그 대표하고 박현정 대표 사이에 글쎄요 그게 뭐 시향도 무슨 어떤 권력기관인지 거기서 무슨 헤게모니 다툼이 있었다 이러면 참 심각한 문제인데 예. 물론 사람이 이런 걸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박현정 대표가 그 조직을 맡아서 얼마나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는지 뭐 리터럴리 마니 뭐 이건 내 돈이야 뭐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했다니까 돈 구하러 다닌다고 고생을 했다든지 이건 뭐 얼마나 그렇게 있었는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제3자가 파악하기는 어렵잖아요. 예. 그런 사정을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저렇게 직원을 인간으로 생각했다면 직원들에 대해서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대했다면 저런 말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직원들을 완전히 자기의 무슨 노예라든지 이렇게 생각해서 저런 말이 나오지 그리고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 예술하는 분들은요, 예.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한 데다가 굉장히 센서티브한 사람들이라고요. 더더욱 진짜 여러 직업이 있습니다만은 예. 진짜 저 사람들은 이 감으로 연주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 네. 다만 이번에 이렇게 막말을 당했다든가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공식 예술 정원이죠. 단원은 아니고 사무국 직원들입니다. 사무국 자, 직원. 그러면은 박현정 대표의 반박 기자회견에 대해서 이 직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오늘 사실은 여러 우리 직원들을 우리가 통화를 시도했지만 아주 어려웠습니다. 서로 입을 꾹 다물고 있었는데 우리 채널A 기자가 한 명을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예상했던 반응으로 이번 일의 본질적 시작은 모욕적 발언과 행동을 주체인 박 대표에게 있는데 책임 회피를 교하는 개인적이고 무책임한 반응으로 보여 참담합니다. 엑셀의 경우에 지금 저희는 예술단체 보험회사가 아닙니다. 보험회사에서 하듯이 엑셀을 할 일도 없고 이유도 없고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그동안 문서를 만들어 왔습니다. 과거 본인이 해왔던 직장에서의 그런 요구사항들을 많이 저희에게 가르친 부분들이 있었죠.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만 보더라도 이 부분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박 대표께서 감사원 조사에 충실히 응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집기를 할 이유도 없고 그 내용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아마 분석을 해보셔도 그 흔적은 없으실 겁니다. 이제는 그 품위 있는 퇴진을 생각하실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프레임 자체를 권력구조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 문제의 본질 자체는 직원들이 인권유린을 당했다는 부분인데 실제로 정명훈 예술감독이 박현정 대표에게 한국에 머무르 계시는 동안에 면담 요청을 했음에도 박현정 대표가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정명훈 예술감독 탓을 하고 있는 격인 것이죠. 본론을 말해달라는 기자님들의 두 차례의 중단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본인의 주장을 끝까지 펼쳤습니다. 그런데 직원들만 있는 자리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나 당사자는. 네. 지금 직원들은 박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모두 반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금 어떤 조직이든지 리더를 맡고 계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들에게 하는 얘기가 이게 녹음이 되더라도 괜찮은 얘기인가 그걸 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행동을 하실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내일 아침에 텔레비전 뉴스에 나와도 괜찮은 행동인가 이거를 생각하시면 명쾌하게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예. 네. 자, 실은 이제 이 논란의 가장 정점에는 어떻게 보면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러니까. 서 있는 건데 박원순 시장 서울시는 어떤 내용을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까? 아니, 박 시장의 이제 본인 행보도 그렇고 지금 대권 저거로 가가지고 예. 문화적인 것도 난 풍부하게 안다. 마키아벨리가 중시하는 저것 중에 그거 아닙니까? 인민들, 백성들에게 나는 문화의 보호자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 시장도 그걸 알아가지고 저걸 띄우려고 그랬는데 지금 대들하게 딱 걸린 거죠.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박 지금 시장 보면은 서울시에서 밝힌 거 보면은 박현정 대표가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지적을 했더니 사의무사를 처음에는 밝혔다가 그다음 나중에 거부했다고. 그러나 박현정 대표는 처음부터 나는 거부했다. 좀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번복했다 그러는데 예. 어저께인가 그저께 부시장 만났을 때는 사회일을 표명했고 예. 그 다음날 박 시장 만났을 때는 거부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박 시장이 가서 더 완전히 수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번복했다는 이상해요. 그 두 사람이 무슨 얘기했는지도 좀 궁금하고 말이에요. 이거 단호하게 해야 돼요. 잘라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예.
예. 알겠습니다. 박현정 서울시장의 주장과 그리고 직원들의 주장은 서로 방점이 다릅니다. 직원들은 성추행 막말의 방점이 있고 그리고 박 대표는 오히려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된 배경에 방점이 있는데요. 자, 그 두 가지 모두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는 어떤 걸까요? 짝사랑 신은미. 알고 보니 양다리. 자, 신은미 씨가 대한민국을 짝사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혹시 양다리 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분석이 나오는데 한번 관련 영상 보시고 대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종편에서 저를 난도질하고 이렇게 빨갱이 입고 보니까 너무나 짝사랑인 것 같은 그런 슬픔. 그대를 사랑했지만 그저 이렇게 멀리서 바라볼 뿐 다가설 수 없어 그대를 사랑했지만 신동엽 소장님. 예. 지금 신은미 씨가 2012년 4월 김일성 생일 축제 때 불렀다는 노래가 아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노래길래 논란이 되고 뭐 지지 마라 평양이요 뭐 그러죠? 예. 지세우는 뭐. 지세지 말아다오 평양의 밤아. 그러니까 넘어가지 말라 이 시간이 아깝다. 일각이 여삼추. 정말로 나는 수령님을 지금 나오네요. 예. 아주 서정적인 노래군요. 휘황찬란한 그런 밤거리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것만 보면은 서울보다 더 멋져 보이는데요. 더 멋있어 보이죠. 예. 자, 그런데 신 소장님. 예. 지금 보면은 무슨 뭐 저거만 봐가지고는 서정적인 그냥 국가적인 저게 노래지. 그치. 저것이 무슨 수령론을 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3대 세습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런데 오히려 저런 노래들이 북한의 체제를 은근히 찬양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말이라고 해요. 지금 저 노래를 김정일이가 제일 좋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2절, 3절도 있다는데 그거 전부 어버이 수령과 빛나는 지도자동지의 찬양 일색이고 한 곡도 아니고 뭐 서너 곡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에서 지금 예술 매체 거기에 나온 평가에는 저 뭡니까 저게? 저희 지금 가사인데요. 고요한 강물 위에 불빛이 흐르네. 못 잊을 추억을 안고 내 마음 설레네. 그러니까 저것만 그냥 보면은 그냥 진짜 우리나라의 노래인지 북한의 노래인지. 말이야, 그 유명한 프랑스 시 있잖아요. 기욤드 아폴리네리 술봉두미하고 일꾸라 센나베클라무. 어떤 노래입니까? 세르가 아래 말이야. 시청자들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우리의 사랑도 함께 흐른다. 우리 다 외웠잖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거 그래가지고 다 서정적으로 와닿는 거야. 근데 그 내심에 저거는 인민들을 착취하고 노예로 만들고 짐승처럼 짓밟고 김씨 3대 세습을 위한 전 예술가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짓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남쪽 사람들한테도 북한이 상당히 모과적인 평양의 도시가 있고 그러니까 북한 체제도 살만하다 이런 느낌을 그게 무슨 관광객으로 가고 이런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 남편도 정말 그렇고 말이야. 들어온 것도 의심스럽지만은 어제 오늘 밝혀진 사안들이 이렇게 보면은요. 나는 이 사람 정말 에스피어나지 의심이 깊어. 이거 저쪽에서 정말 오다 받고 온 게 아닌가. 이거 정말 내일이라도 경찰이든 검찰이든 빨리 달고 가서 좀 뒤를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진공 교수. 이 신은미 씨가 쓴 책이 북한에서도 무슨 우수 도서로 선정이 됐다. 우리끼리 해서 우수 도서로 선정됐다. 우리끼리. 거기서. 어떤 내용이길래 그렇게 됐어요? 글쎄 우리 거기서 했으니까 이제 북한에 가서 보고 자기가 이제 경험한 건데 다만 문제는 북한에 얼마나 한 몇 년을 살고 북한에 대해서 책을 썼으면 우리도 그냥 어느 정도는 그런 점도 있구나 하겠지만 북한 며칠 여행 갔다 와서 그다음에 그것도 북한 당국의 아주 뭐 대대적인 그런 환영을 받아가면서 식사 같은 대접을 받아가면서 거기서 보고 와서 그것을 북한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북한에서 탈북한 2만 8천 명 여기까지 온 사람
중국에 간 사람들 하면 수십만 명이 탈북한 사람들은 정신병자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네. 예, 그래서 저 사람이요, 뭐라고 했냐면 종편이 자신은 난도질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분이야말로 탈북해서 목숨을 걸고 탈북하고, 탈북하다가 저기 몽골로 가다가 그 사막에서 백골로 지금 사회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사람들을 그 심정을 난도질하는 거죠. 그럼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예. 자, 신은미 씨 보니까 예. 짝사랑이었는데 알고 보니 양다리 이렇게 제목을 잡으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 그 제목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은미 씨가 짝다리를 짚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양다리인 듭니다.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실제로 보면 예, 짝다리인 거 잘못 아닌가? 짚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신은미 씨는 말이에요. 그 이도하 변호사님. 예. 그동안 계속적으로 오늘도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 탈북자들이 예. 야 맞짱 토론을 해보다 당신 얘기가 그렇게 맞다면 우리하고 한번 같이 토론해보자. 그거는 계속 위면하고 있어요. 왜 위면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제 만나러 갑시다. 거기도 출연했던 분들이 이제 예. 탈북 여성들이 사실 본인들이 이렇게 인권이 상황이 열악한 곳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요 여성이거나 아니면 노약자, 그러니까 아이들이거나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탈북 여성들은 정말 가슴에 정말 그 한 맺힌 사연이 다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끝장 토론을 한번 해보자고 세 분이 이제 기자회견도 하시고 하던데 거기엔 답을 안 하면서 계속 대통령을 만나자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요. 전 국민이 납득을 못하는 제일 거죠. 무서워하는 분들이 예, 탈북자인 예. 것 같아요. 오히려 이분들이 제일 북한을 진실을 네, 가장 네. 잘하는 사람. 마치 우리가 민속촌 보고 나서 외국인들이 아 한국은 민속촌 같구나라는 거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탈북자들이고 진짜 이 얘기 나오면 댓글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겁니다. 아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북한에 가서 사시오 예. 이거거든요. 아, 너무 그 댓글 쓰는 분들이 점잖으셔. 아니, 지금 반대 해석을 하면요. 예. 제일 무서운 게 탈북자하고 내일 모레 대통령보다는 게 제일 만만한 게 대통령인데. 네. 아니, 대통령이 뭐 무슨 옆집 아줌마입니까? 요새 옆집 아줌마도 그렇게 안 만나는데. 아, 이거 빨리 집어넣어야 돼,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제가 하나 예. 의아한 거는요. 지금 예. 우리 민족끼리에서 이분의 신은미 씨의 방북기를 북한 우수도서라고 선정을 했다 그러는데 우리 통일부에서도 지금 신은미 씨 책을 그 우수도서로 선정해 있다는데 그 문화부에서. 부분을 그러면 북과 남이 동시에 우수도서라고 선정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말씀 나와서 적은데 통일부 관계자, 예. 진짜 문공부 관계자 예. 어떻게 된 건지. 아, 예, 문공부에서 아니, 선정했다. 아니 우리 국민들 저도 책을 많이 쓰니까 몇 개가 이제 당선된 적도 있고 그런데 네. 아니 그거 한 걸 쓰려면요 진짜 1년 넘게 온갖 구상하는데 신은미는 몇 번 갔다 와가지고 그걸 북한 전부 인양하는데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에 말해요. 이거는 조국 내부 분란의 이간제인데 이거를 무슨 상을 줍니까? 북한에 준 건 좋아. 근데 이거 통일부, 문공부 누가 준 거야 이거? 그러니까요. 당장 밝혀야 됩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예, 자, 아니 1만 번이 예. 신은미 씨가 대통령이 만나줄 사람 번호를 따지면 5,001만 번, 5천만 한 일- 하고 한 번째. 1번째. 예, 왜냐면 5천만 1번째. 우리 국민이 다 예. 만나고 난 뒤에 그 순서가 그 다음이라는 걸 알아야지. 알겠습니다. 당신이 뭔데 와가지고 대통령부터 만나겠다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건 참 말이 안 되죠. 예. 자, 우수도서는 통일부가 아니고 문광부에서 네, 문광부에서. 했다고 합니다. 자, 쾌도에 이어서 난을 한번 보겠습니다. 박경정의 수상한 과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리포트를 보시고 얘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관천 경정의 새로운 이력이 밝혀졌습니다. 박경정은 경찰이 되기 전 공군 사관학교를 다녔다고 하는데요. 다른 생도의 돈을 가로챈 사실이 들통나서 1학년 때 불명예 퇴교 조치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상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 간부 후보생 41기로 1993년 경찰에 입문한 박관천 경정. 박경정의 공식 학력은 방송통신대 졸업입니다. 채널A 취재 결과 박경정은 경찰이 되기 전 공군 사관학교에 1986년 입학했다가 같은 해 말 절도 등의 문제를 일으켜 불명예 퇴교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경정의 공사 37기 동기 A씨는 생도들의 돈을 모아뒀던 장부를 위조해 다른 사람들의 돈까지 빼간 일이 들통나 퇴교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동기 B씨도 당시 공사에서 퇴교 조치에 앞서 조사를 했는데 박경정이 선배 장교의 숙소에서 계급장과 빨간 마우라를 훔쳐 사물함에 넣어놨던 것까지 발각됐다고 말했습니다. 박경정은 경찰 동료들에게 자신의 공사 중퇴 사유에 대해 학교와 문제가 있어서 나왔다고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경정은
경찰에서 주로 수사와 감찰 분야의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희입니다. 자, 박경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참 공사 시절에 저렇게 남의 거를 훔쳤다가 퇴교당했다는 거 처음으로 듣는 얘기입니다. 채널A 단독 보도인데요. 이두하 변호사, 박경정 이 경찰 내부에서 평가도 좀 엇갈리고 있죠. 예, 그러니까 아주 뭐 수사에 있어서 감찰에 있어서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줄서기를 잘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평이 엇갈린다고 하는데요. 근데 저는 만약에 이 박관천 경정이 도벽이 있었다는 말이 사실로 밝혀지거나 아니면 이 부분을 그럼 누가 언급을 했느냐, 이 네. 부분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했느냐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왜냐하면 27년쯤 된 일이죠, 그죠? 지금 네. 27년쯤 된 일인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으면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파견을 시키지 말았어야 하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게 핵심 부서거든요. 저희도 뭐 국회의원을 해보고 운영위가 청와대를 관할하거든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특히 이제 민정수석실이 권력의 핵심이죠. 인사를 하고 또 예. 그 사정기관을 통솔하는 그 주 업무인데 거기에다가 파견을 시킨 사람에 대해서 만약에 청와대에서 지금 저런 언급을 한다면 부적절해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관천 경정이 네. 처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공무상 기밀 누설로는 처벌이 될 거고 예.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이든 뭐 공공기록물 관리법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형법상 처벌될 가능성이 아주 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청와대가 흘린다고 한다면 그건 좀 부적절해 보이고요. 저런 사람을 발탁해서 썼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부끄러워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예. 27년 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연 흠집내기냐 네. 아니면 진짜 이 사람이 좀 부도덕한 사람이었느냐 이런 건데 우리 강 교수님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27년 전 얘기 아닙니까? 예. 근데 저는 저 보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났는가 하면 예전에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후보들이 초등학교 시절 성적표 다 공개한 그런 게 좀 떠올랐어요. 네. 너무 오래된 얘기를 하면 사실 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느 정도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해야 되고 네. 또 지금 말하자면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초점을 박경정에게 맞추고 그 27년 전 행적 이렇게 맞추다 보면 마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물타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좀 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나중에는 경찰관 하나 털고 구속시키고 이거 대강 접으려는 건가?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네. 때문에 조심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자, 소장님. 아니 이제 과거에 이제 무슨 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이제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겠지만 또 네. 정반대 해석도 있습니다. 예. 3살 벌은 뭐 8까지 간다든지 네. 재벌은 남 주느냐 뭐 등등 있는데 특히 공직 사정 저거는 아까 이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 부서인데 네. 그러니까 공사에서 퇴교한 이 자체가 지금 조그맣간 그 속원에 딱 비춰보면은 그 버릇이 어디 가겠냐 이게요. 대학생 돼가지고 네. 못 고친다 이거죠. 대우각성하기 전에는. 예. 그렇다면은 요번 문건 저거에도 조작해서 찌라시로 만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네. 배제할 수 없다. 예. 그리고 조홍천 비서관입니까? 우리 상관. 예. 공직기강 요새, 비서관. 요새 지금 정면으로 부딪히잖아요. 여기서 실질 가능성이 0%. 이 사람은 60% 이렇게 하는데 네. 독자 입장, 중간자적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느 게 진실인지 이제 검찰에서 밝혀지겠지만은 저는 지금 저런 사람을 휘하부하로 썼다. 네. 그리고 일부 보도에는 이 잘못된 말이죠. 왜곡된, 편향된 기록 보고서를 썼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보도에. 예? 이제 다 밝혀지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을 부하지간으로 특별히 골랐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조 비서관 경우. 예. 그는 조 비서관도 의심스럽다 이게요. 예. 거기도 내일 모레 이제 수사 가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네, 소장님, 그러면. 아니 그렇다고 이제 정실을 저하는 건 아니야. 예. 오늘 뭐 유진용 이상만 얘기도 했지만은 예. 뭐 아무튼 이쪽 양면이 지금 확 부딪히고 있어서 저는 객관적인 판단을 요 부분에 네. 실체적 진실은 좀 검찰이 발표 나온 걸 보고 하고 싶고 예. 다만 제가 볼 때는 정치학자로서 이 사안 자체가 국민들을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니까 아주 중차단식인데 빨리 털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은 이렇게 만약에 박관천 경정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다면은 즉 업무에도 찌라시 같은 거나 맨날 올리고 그다음에 과거에도 도벽이 있고 그러면은 아예 처음부터 쓰지 말았어야 그러니까 나 조 비서관이 왜 이 사람을 특별히 자기 휘하에 수족같이 지가 발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난 조 비서관도 엄히 이거 추단을 좀 해야 돼. 발탁 자체가
잘못했다. 네. 우리 이진공 교수님은 자 이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요, 이 청와대가 그 청와대 안에 이제 청와대 조직이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도덕성, 직업윤리성, 이런 또 공직 기강 이런 게 지금 제대로 갖춰 있는 조직인지 그걸로 의심할 수밖에 없어. 네. 청와대면 대한민국 최고 본부 아닙니까? 거기는 다른 어떤 조직보다도 도덕성이 있어야 되고 직업윤리성이 철저해야 되고 기강이 확고해야 되는데 가만 보면 지금까지 흘러오는 걸 보면요, 양측 할 것 없이 다 대통령 눈앞에서 대통령 눈 가려놓고 자기들끼리 헤게모니 쟁탈전이나 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국민한테 용납받을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 만약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느 쪽 가릴 것 없이요. 지금 확실히 정리를 하고 청소를 깨끗이 하십시오. 안 그러면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대통령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밑에서 오히려 대통령 이미지를 이렇게 갖고 청와대를 쑥대밭으로 만든 이 사람들을 대통령이 그냥 놔두고 앞으로 못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는 대통령이 이번에는 정말 결심을 단단히 하셔야 돼요. 사안의 네. 심각성을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예. 고통은 나누면 절반이 되지만 네. 권력은 나누면 그 즉시 잃어버린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마지막 마인데요. 나쁜 사람의 폭로. 화살은 결국 박은 박근혜 대통령에게입니다. 자, 정윤회 씨의 국정개 의혹이 하나하나 새롭게 나오겠는데요. 이번에는 유진용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윤회 씨의 국정개 의혹을 추가로 폭로했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고 토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진건 교수. 예. 지금 유진농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얘기한 것이 바로 정윤회 씨의 딸이 승마대회에서 1등을 못하고 2등을 하자 그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다시 해결이 안 되자 결국은 관련 국장을 찍어서 내보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한겨레 신문에 지난 4일날 이제 보도를 한 내용인데 그다음 네. 5일날 유 전 장관이 이제 그때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하면서 이게 정황 비슷한 정황이다. 어디서 취재인지 모르지만 이러면서 근데 어디서 취재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자신의 입에서 안 나가면 그런 말 나갔을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명색이 장관까지 했다는 분이 대통령하고 둘이서 했다는 말을 저런 식으로 밖에서 흘렸다? 이건 직업 윤리상으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무리 할 일 없는 분이지만은 네. 예? 특정인 그로 내가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내 친한 사람의 그 아이를 뭐 승마대회 내보내고 안 내보내고 그것 때문에 그 장관을 불러서 국장 과장 그 나쁜 사람이라 그러면서 나가라 네. 해요. 이거는 삼척 동자가 생각해도 이건 도대체 그 장난도 이런 장난을 해주면 그래서 만약에 항의를 하려면 대통령한테 항의를 하더라도 예. 당당하게 해야지 그런 것 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렇게 할 일 없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이든 그 전에 어떤 대통령이든 간에 그런 식으로 판단력이 없어가지고 개인적인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장관을 불러서 인사 문제를 해요. 이거는 저로서는 정말로 그거는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그렇게 유진용 장관이 직접 말했다면 그거는 자신이 기억이 잘못됐거나 네. 아니면 의도적으로 말을 대통령을 공경에 처하도록 저런 말을 했거나 그런 거지 뭐 대통령의 인사 문제에 있어서 청와대가 많이 개입했을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전에도 말이죠. 저분은 차관 때는 또 그때는 노무현 정부 때 또 그렇게 해서 또 밀려났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양정철 그때 홍보비서관이죠. 그거 보고 배째 드리겠다. 배를 째란 말이죠. 그럼 배째 드리죠.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거든. 예, 그러니까 둘이 나중에 이제 얘기하다가 언쟁이 붙어가지고 양정철 전 홍보기획비서관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배째들이라는 말입니까 하고 그럼 배째들이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렇게 거죠. 했다는데 나중에 또 뭐라 하냐면 직접 들은 건 아니고 네. 양정철 비서관이 우리 직원한테 이야기하면서 직원한테 가서 전해라 이렇게 했다고 그 직원이 와서 전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물론 직원이 누군지는 말을 안 했다는데 어쨌든 저분은요 지난 정부거나 이번 정부거나 나와서 뒷말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다른 거 이전에 나도 이거 하여간 이 문제 이전에 인간적인 면에서 네.
이 청와대 문건 나오잖아요. 국기문란이잖아요. 네. 대통령하고 저렇게 얘기한 거를 저렇게 대통령에 헤딩하는 식으로 말이죠. 죄를 뿌리고 하는 식의 이 발언은 나는 믿지도 않습니다만 이 교수님처럼 예. 설령했다 하더라도 백보양보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전직 장관으로서의 금도가 아닙니다. 네. 인간적으로. 네. 그러면 안 되죠. 유 장관은 나랑 대학교 입학 동기예요. 7호학번. 그렇습니까? 과는 달리 갔지만은. 예. 그럼 학교도 저 친구 서울고 나왔는데 저는 경기 나오고 서로 친하게 지낸 적인데 이러면 안 되지. 예? 알겠습니다. 자, 이두하 변호사. 네. 청와대는 이 유 장관에 대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청와대에서는 그 적폐 문제, 체육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 적폐를 해소하고 개혁을 빨리 해라. 그런 차원에서 지시를 한 게 있지. 이런 구체적인 이런 부분에까지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 유 전 장관이 인사 조치를 한 거라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잘 알지는 절대 못하는데 조금이나마 안다고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땐 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유 전 장관을 직접 청와대 집무실에 불러서 수첩을 펼쳐서 내가 누구한테 이런 말을 들었는데 누구가 나쁜 사람이라니까 인사 조치를 해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분은 진보 보수 정권에서 유일하게 차관 장관 2번 다 면직된 분인데요. 네. 근데 그때도 그 청와대에서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도 감찰을 하고 결과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결과 발표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배를 어째라라고 한 말을 한 적 확인이 안 된다고 하고 네. 이분의 면직 사유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그때 당시에 정무적인 감각이 부족하고 그때는 신문유통법 그 조치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그 업무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업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면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사실 이 면직된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무 감각이 부족했고 네.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적폐 해소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면직 사유가 있는데 본인 나와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아유. 그때도 말씀을 약간 바꾸신 것 같은데 이번에도 제가 생각하기엔 정확하게 대통령한테 인사와 관련된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랬을 리도 없다고 아니, 저게 생각합니다. 거짓말인 거 밝혀졌으면요. 지금 정말 엄벌에 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저 대통령의 명예를 그러니까 훼손- 명예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국기문란입니다. 사실. 에? 그게 저는 사실이 요만큼도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지금 문건 빼내는 것만큼 이게 위험한 일입니다. 대통령을 저런 식으로 이게 삼류 바보 만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했다가 지금 얘기한 대로 수첩 보고 대통령이 할 일이 없어서 국장과장 이름에 나쁜 놈 나쁜 사람 XX 이래가지고 이게 뭡니까? 알겠습니다. 자, 강 교수님. 예, 지금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모든 정황들을 사람들이 믿을 만한 상황이 자꾸만 연출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이 정권 초부터 이런 말들이 나왔어요. 정부 측에서. 각 장관에게 인사권을 다 주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국장, 과장 인사까지도 청와대에서 청와대에서, 한다는 소리가 많이 그런 나와서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런 보도가 많이 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뭔가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자꾸만 연출된다는 게 이 정권으로서는 부담인 거죠. 그리고 그러면 예. 네. 재직 중에 잘못된 일에 대해서 그때 대통령한테 바로 얘기했어요. 바로 얘기를 지금 하면 와서. 그게 네. 장관으로서 의무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안 하고 근데 대통령도 알아야 될 것이 대통령 아무리 무서운 사자도 말이죠. 약간의 상처를 보면 지금 강 교수님 말씀처럼 약간의 상처를 보면 그때는 뭐든지 다 덤벼듭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니까 대통령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인사에 대해서 문제가 여러 개 발생하니까 전직 장관이란 사람까지 나와가지고 이제는 이 있을 수 인사가 없는 됐느냐.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 지금 어쨌든 유진용 장관이 정윤희 씨에 결국은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를 한 건데 결국 검찰이 이것까지도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종 2차관이죠. 거기서 이런 부분 김종 차관은 또 이재만 비서관하고 또 하나의 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종 차관이 사실 정말 유진용 전 장관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한 게 사실이라고 확인이 되면 네. 자기는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명예훼손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다 취하겠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또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이 되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야 다시 되니까 한번 밝혀지게 관련자들이 되겠네요. 다 소환돼서 밝혀질
거고요. 예. 그리고 수사 얘기를 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체육계 관련해서 개혁을 하려고 사실은 온갖 체육협회를 다 수사를 했었습니다. 올해 초에. 네. 검찰총장께서 그게 이제 청와대에서도 업무 협조가 내려와서 이런 부분 쭉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어서요. 그거는 체육계 관련해서 체육계에 대한 어떤 개혁의 시도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유진용 전 장관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조응천 비서관은 각서를 썼는데 각서를 어긴 거니까 문제가 되고요.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청와대에서 보고 들은 걸 나가서 발설하지 않겠다고 각서 쓰시거든요. 근데 그걸 일정 부분 어기고 있는 것 같고요. 유진용 장관은 장관이니까 각서는 안 쓰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런 문제가 표현 있는 이런 표현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이제 떠난 자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 네. 마시던 물에 침을 뱉으면 안 된다 아하. 이런 표현 정말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누릴 건 다 누리시고 그렇게 하시면 정말 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바로 유 전 장관의 자세 그리고 청와대 해명과 관련해서 여야는 완전히 서로 다른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거 지금 박지원 의원님 아까 나오셨던데 이제 네. 패널회의에 신나신 것 같아 이 문제에 가서. 약간 종편에 다 나가셔서 얘기하는데 지금 야당으로서는 뭘 하나 잡은 거죠. 잡았는데 문제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네. 진실 공방이 아주 세게 붙었어요. 네. 60% 반대편 진실한 사람. 지금 야당은 그렇게 하고 여당은 김재원 부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완전히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한 나라의 장관을 지낸 분까지 나라를 혼란케 하는 일에 동참하는 데 대해 정말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저분을 장관으로 뽑은 분 있잖아요. 만약에 유진용 장관이 말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정말 저 인사하신 분들도 책임져야 돼요. 예. 유 장관이 장관으로 픽업된 저거에는 지금 유기용 새정치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완전히 서로 반대 얘기예요. 자, 박 대통령이 일개 부처의 국과장을 나쁜 사람으로 콕 집어서 몰아낸 이유는 바로 정윤회 씨의 딸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이 다를 수밖에 없지. 이것처럼 좋은 공격 호재가 없잖아요. 야당 입장에 볼 때. 여당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사안이에요. 네. 뭐 잘해봐야 이건 뭐 본전이니까. 근데 이번 사안 자체는 그걸 떠나서 당리당략을 떠나가지고 진짜 이건 국가적으로 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검찰에서 이거 자세한 내용의 이제 조사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하나의 그 큰 틀에서의 해법을 제시하면은 저 나름대로 볼 때는 대통령께서 나름대로 지금 문고리 3인방 소위 얘기하는 그리고 김기춘 실장 충성에 관한은 이거 아닙니까? 최고 대한민국 최고예요. 그런데 문제는 충성이 강하면은 그거에 대한 신뢰를 주면 줄수록 본인 모르는 사이에 귀와 눈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시점 요 사안이 드러나는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검찰 수사 다 일벌백계 말씀하셨잖아요. 단호하게 저걸 하고 김기춘 실장 경우는 연로하시고 저거 있으니까 적당한 시점 내년 초든 봄날에 3월 30일 날 제비 오잖아요. 그때 하는 날 개각과 같이 더불어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좀 모양 갖춰서 내보내시든지 그러니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문고리 권력 3인방하고 십상시는 이번에 한꺼번에 그렇죠. 내보내고 검찰 결과 보고 실장은 나중에 내보내고 거기는 좀 예우를 좀 해주는 자, 어쨌든 자, 강 교수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 사건 때문에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있죠.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급전직하로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아직 뭐 42%니까 그렇게 많이 떨어졌다고는 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가 또 관건이긴 한데 이 사건이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동안의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보다 항상 높거나 아니면 비슷했는데 처음으로 6% 포인트 차이가 났네요. 원래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현으로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해서 40%가 웬만큼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나쁜 일이 있어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 콘크리트 지지율이 있었는데 지금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부정적인 평가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인 거죠. 그래서 콘크리트 지지율은 그대로 있지만 부정적인 평가가 점점 높아질 때 이 사건이 적당한 시점에서 끝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콘크리트도요. 콘크리트 강도가 세월이 가면서 점점 약화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점을 그 대통령이나 그 측근에 계시는 분들이
콘크리트 지지율 이거 믿어서는 안 되고요. 만약 이런 상황을 적절히 대처를 못하면 콘크리트 지지율이 어느 날 부서질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을 특별히 유의해야 되고, 야당에서는 아무리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 아닙니까? 거기다가 정윤회의 딸 때문에 그랬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네. 이건 정치 도의상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예. 이도하 변호사. 자, 이런 정치 도의상 잘 안 된다는 의견도 있고, 결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윤희 씨를 정점으로 하는 한쪽의 그 모시는 측근 세력, 그리고 박지만 씨를 정점으로 하는 또 한쪽의 세력, 어떻게 보면 친척 세력, 이런 세력이 서로 충돌한 건데,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또는 소통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이도하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정윤회 씨 대 박지만 씨, 박지만 회장 이렇게 대립하고 있고 갈등이 있는 거다, 이렇게 양대 축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인사에 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뭐 제한돼 있지만 그 사람들 얘기로는 양쪽 다 뭐 일부 청탁을 한 사람도 있고 청탁을 안 한 사람도 있겠지만 또 추천을 한 사람도 있겠지만 다 인사가 자기들이 원하는 그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왜 이렇게 될까라고 생각하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 탓이라고 생각을 하고 양쪽 다 비난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박 대통령이 좀 만기칠람하는 형식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하지 않고 또 인사에 대해서 발탁 배경이나 이런 부분을 설명을 안 하시고 또 보안을 워낙 철저히 하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불거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번 지금은 점검하면 판을 바꾸면 반전의 기회가 있고 성공으로 이어질 수가 있지만, 지금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지 않으면 정말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1분 뒤에 저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설 정보지 수준의 청와대 문건 유출과 도난, 전형적인 궁중암투로 느껴지는 비선 실세 사이의 권력암투, 그리고 상호 폭로전, 국정농단 및 인사개입과 이를 호도하기 위한 여야의 싸움몰이 의혹까지, 그야말로 우리 정치의 온갖 적폐들이 대한민국 권력과 통치의 최고 정점인 청와대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시대적인 행태로 힘을 빼기엔 현재 풀어야 할 시급한 현안과 과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국가 대혁신을 이루려면 청와대부터 혁신해야 된다는 지적이 과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는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쾌도남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마지막 발언 기회는 우리 이진곤 교수께 드리겠습니다. 예, 저 박 대통령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양측 다 이 차제 정리하십시오. 정리하시고,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걸 계속 봐줄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요, 높다고 하시는 분들, 내 인사는, 내 발탁은 당연한 거고 남의 발탁은 무슨 뭐 배경이 있는 거다, 줄타기 했다, 이런 그런 오만도 좀 버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결국 우리가 먹을 파이가 적다 보니까 나가게 되면은 항상